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요즘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악의적으로 업주를 협박하거나 도망가는 먹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10대 청소년이 거액의 도박 서버를 운영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미성년자에게는 주류 판매가 불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인천에서는요, 무려 16만 원 정도의 술과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에 네. 업주가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그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사건들은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신분증을 위변조한 뒤에 업주를 속이는 행위, 그리고 성인들 틈에 끼어서 본인의 신분을 은폐하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 업주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상 군복을 입고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들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경우가 있군요. 군복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요.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업주에 대해서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에는 공문서 부정생사죄 또는 공문서 위조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10대 청소년들한테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주들에 대해서는요.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서 만약에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위변조한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 건수는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많은 선량한 업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업주 피해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낮으면. 최근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업주의 잘못이 없을 때 구제 방안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됐고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변조한 신분증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폭행, 협박당하는 것이 명확하게 CCTV와 같은 영상 증거로 남아있다라면 무혐의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또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첫 번째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과거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일주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심각한 부분인데 최근에 청소년 문제 중에 하나인 도박인데 10대 청소년들이 억대 도박 서버를 운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례는 최근에 부산에서요. 10대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이 가담한 그 일당들이 무려 판돈 2억 원 이상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했고 1,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도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171명의 청소년들이 도박 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전년도의 74명에 비해서 무려 131%가 가입 폭증한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도박행위 관련해서 2022년도에 실태조사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 중, 고교생들 가운데 38.8%가 도박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요, 지난해 중학생 20명, 그리고 고등학생 16명이 도박 중독 증상으로 치료 상담을 받은 집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숫자 20명 이렇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10배 이상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도박 관련 범죄에 연루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건 또 처벌이 됩니까? 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도박죄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개설하면 도박장 개설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심지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범죄단체 구성죄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소년들한테는
엄격하게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 소년 보호 처분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이걸 또 해결해 나가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좀 미성숙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박에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하면 다른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도박 중독의 속도도 빠르고 가능성도 성인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학업 능력의 저하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더불어서 학교를 이탈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빈도도 대단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도박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절도나 강도 행위, 또 학교 폭력을 하거나 성매매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의 이 시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2차적인 피해가 훨씬 더 심한 것이 청소년 도박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심각한 경우는 뭐 학교에서도 어렵고 경찰 개입도 쉽지 않고 이게 좀 사회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도박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방과 사후 진압, 대책까지가 통합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점은 청소년의 도박이 어떻게 유입되고 시작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제가 강조를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친구라는 요인과 온라인이라는 공간 요인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도박 사이트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광고가 되고 있고 또 그 광고를 통해서 들어간 사이트에서는 성인 인증 없이도 회원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인 추천 이벤트라는 것을 통해서 친구가 친구를 도박으로 유인하는 행위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온라인 공간에 대한 철저한 단속, 규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 도박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걸 빨리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